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 0.1%포인트라도 좀 더 승산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다 걸머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말해요. 즉 그 심정이 모든 당원들의 저는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그런 것이 지도부의 공작으로 됐다.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김문수 후보께도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결단을 하셔서 그렇다면은 그 역사적인 결단이 단일화해서 오늘 나온 지표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은 결단을 해서 그것을 단일화로 이뤄내는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김문수 후보도 자신이 후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즐겼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안 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도 단일화 안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즐겼고 그 말을 통해서 결국 후보가 됐는데 후보가 되자마자 이제 시간 많다.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거 보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다만 이러한 결과적으로 김문수를 낳은 것들은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누구 잘잘못 따지기 참 어려운 상황이고 예. 꽃과 마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당신은 돈도 필요 없고 그 이야기가 많은 과정에 나옵니다. 우리 당의 그 지출 문제라든지 일정도 한덕수 후보 일정도 다 짜줍니다. 저는 안 짜주는데 그 한덕수 후보를 위해서는 짜줍니다. 김문수 후보님은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 스스로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한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면 경선 초반부터 흔들림 없이 단일화를 주장한 후보답게 즉시 찾아뵙고 신속하고 공정한 단일화를 성사시킬 것. 김덕수가 유일한 필승 카드라고 선언하시지 않았습니까? 이 단일화의 갈등이 한덕수 출마 배후설로 불거지고 있습니다. 한 후보의 대선 출마가 누군가에 의해서 기획됐다. 이 질문에 대답을 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주어를 명시하진 않았지만 당 지도부를 겨냥한 이야기로 저희가 좀 읽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림자라고 했었잖아요. 그게 윤석열 전 대통령일 수도 있고 쌍권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결국 이러한 논란은 국민의힘의 자충수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도 자신이 후보 될 때까지는 굉장히 즐겼잖아요. 한동훈 후보는 단일화 안 할 것이다. 홍준표 후보도 단일화 안 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즐겼고 그 말을 통해서 결국 후보가 됐는데 후보가 되자마자 이제 시간 많다. 천천히 하자라고 하는 거 보면 당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기분이 나쁘겠죠. 다만 이러한 결과적으로 김문수를 낳은 것들은 결국 국민의힘과 윤석열 전 대통령일 수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누구 잘잘못 따지기 참 어려운 상황이고 예. 결국 국민의힘이 나락으로 가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꽃가마 이야기가 처음 나온 게 아마 경선 직전이었죠. 한 달 전쯤에 황우여 선관위원장이 한덕수 당시 이제 권한대행에게 입당해서 경선 참여하라고 하면서 꽃가마 없다 이런 이야기하면서 등장을 했었는데 그 이후에 권영세 비대위원장 입장은 죽은 카드였다. 그걸 다시 꺼내온 건 김문수 후보 본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이게 지금 비상계엄으로 대통령이 탄핵되고 치르는 대선이기 때문에 저는 저희와 경쟁하는 정치 세력이 그리고 예. 후보가 정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킬 수 있는 그런 후보 세력이라면 저는 그래 이번에는 그냥 야당에서 집권하는 것도 괜찮겠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네.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민주당이 보여준 모습은 우리가 다 2년 동안 목격했지 않습니까? 일방적인 폭주와 1인 독재 정당이 됐고 그것을 1인 독재 국가를 만들기에 아버지 국가가 되기 직전이지 않습니까? 많은 국민들이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사실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출마한다는 것도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리고 전당대회 끝나자마자 후보를 단일화를 한다는 것도 사실은 비정상적인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러느냐. 훨씬 더 비정상적이고 우리가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상황을 막기 위해서는 어떤 카드라도 써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마음에서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네. 권영세 비대위원장도 어제 그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단 0.1%포인트라도 좀 더 승산이 있는 후보를 선택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지금 사명이기 때문에 내가 모든 책임을 다 걸머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네. 말해요. 즉 그 심정이 모든 당원들의 저는 심정이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 똑같습니다. 그래서 김문수 후보께서 그런 것이 지도부의 공작으로 됐다. 저는 그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저는 김문수 후보께도 저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네. 같고요. 김문수 후보께서 지금 결단을 하셔서 그렇다면은 그 역사적인 결단이 단일화해서
오늘 나온 지표도 보면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그렇다면은 결단을 해서 그것을 단일화로 이뤄내는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결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고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단일화를 위한 대전제, 같이 바라보는 방향성은 같은데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두 후보. 하지만 바깥에서 바라보는 결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친윤, 그리고 뭐 탄핵 반대. 어제 관훈 토론회에서 나왔던 김문수 후보의 발언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뭐 제가 볼 때는 우리 국민의힘이 어떤 경우에는 광장 세력, 그러니까 제도권 정당 안에 들어와 있지 않은 광장 세력과도 함께 손을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나라가 위험할 때는 의병을 일으키듯이 정말 광장에 나와서 나라를 구하겠다는 그런 분들하고도 소통하고 손을 잡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친윤과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했던 전광훈 목사와 김문수 후보. 어제 나와서도 이제 두 사람 간의 접점에 대해서 본인은 부인을 하고 나섰지만 이런 이야기에 또 어제 또 기독교 세력의 역할론 이런 이야기도 좀 강조가 됐더라고요.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는데 두 사람 간의 어떤 연결고리 이런 것들을 좀 의심해 볼 만한 이야기들이 자꾸 나오고 있어요. 그렇죠. 과거에도 김문수 후보가 뭐 자유통일당을 운영했더라고요. 그러면서 정광훈 목사하고 함께 태극기 집회에도 나가고 뭐 굉장히 극우적인 발언도 많이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 공당인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저런 행동을 취할까라고 하는 것도 좀 이해가 안 되고요. 김문수 후보 한번 보십시오. 대선 후보로서 주목을 받기 위한 사건이 하나 있었잖아요. 서영구 의원이 국민의힘 장관들에게 사과해라. 계엄은 잘못됐다라고 하니까 본인 혼자 일어나서 사과하지 않았잖아요. 네. 계엄은 국민들이 다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헌법재판소도 8대 0으로 결정한 사안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 않은 저분이 어떻게 1위 후보가 됐지라고 생각하면서 저는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이런 뭐 태극기 세력과도 손잡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고요. 자꾸 민주당을 향해서 뭐 아버지 국가다라고 하는데요. 총선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줬잖아요. 국민들이 그건 윤버지라고 하는 그 국가 세력을 저지하겠다라고 하는 국민의 마음 아니겠어요? 지금 김문수 후보와 국민의힘이 이렇게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야 역시 국민의힘에는 정권을 줄 수 없겠구나라고 국민들이 생각할 겁니다. 네, 전광훈 목사가 다시 한번 김문수 후보의 발언에서부터 소환이 됐던 이야기까지 해봤습니다. 아무튼 최근 김문수 후보의 주장은 좀 일관적인 편인 것 같습니다. 당 차원의 지원이 내가 아닌 당 바깥의 인물을 향하고 있다. 본인은 아직 후보 수준의 경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도 했는데 이런 보도가 있었습니다. 한덕수 무소속 예비 후보의 자택을 24시간 경찰이 경호하고 있다. 보도가 나왔어요. 김문수 후보도 그렇고 이재명 후보의 자택에서도 이제 24시간 자택 경호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 좀 특혜 논란이 나올 수도 있는 대목으로도 보이거든요. 호준석 대변인. 그래서 저 부분은 저희 당이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거고요. 네. 그리고 잘 아시지 않습니까? 지금 경찰이 작년 12월 이후로 누구의 뭐 편이거나 아니면 저희가 집권 여당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경찰이 어떤 판단과 어떤 정보로 저렇게 했는지는 알 수가 없고요. 법대로 원칙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혹시 잘못된 부분이나 형평이 안 맞는 부분이 있다면은 빨리 바로 잡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